자, 여러분, 오늘은 168쪽 하단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증권의 또 다른 종류인 채권입니다. 채권은 빨간 밑줄 칠까요? 정부 및 공공단체, 금융기관, 기업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장기 자금, 그러니까 단기 짧은 기간의 자금은 이런 것들도 다 은행 가서 빌리면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 빚을 지게 되는 증권입니다. 자, 채권은 정해진 일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타인 자본이에요. 지난 시간에 타인 자본인 채권은 회계 처리할 때 뭐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부채로 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돈이다. 내 돈 아니다. 이 뜻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에요. 내 거예요. 자, 채권의 종류하고 나오네요. 채권은 국공채. 누가 발행할까요? 내 이름에서 보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거고요.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공채 왼쪽에 여러분 책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적혀 있죠.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국공채 종류에는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이런 게 있어요. 재정증권이지만 채권이에요. 이 말하자면 우리가 왜 LH처럼 임대아파트 짓고 이럴 때 나라가 돈을 좀 보태야 될 때 그때 집 지으려고 국민들한테 채권을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고요. 아니면 국가 재정이 좀 어려울 때 국민에게 돈 빌릴 때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쓰고 싶을 때 이 채권을 발행해요. 자, 두 번째는 지방채. 누가 발행할까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해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가 발행한다든가 뭐 경상북도가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자, 왼쪽에 지방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지하철 공채. 우리 서울 구경 가면 타는 그 지하철은 서울시 거거든요. 물론 이제 1호선은 또 철도공사 거지만 서울시가 그 지하철을 공사하고 운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지하철 공채, 도로 닦으려면 도로 공채, 수도 놓으려면 상수도 공채 이런 걸 발행합니다. 자, 세 번째 금융채는요. 금융기관이 발행해요. 뭐 일반 금융기관은 충분히 예금으로 충분한데요. 이 특수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고요. 금융채로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금융채권. 이거는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여러분 배운 한국산업은행 같은 데서 발행하고요. 통화안정증권. 이거는 한국은행이 우리 통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자, 네 번째 회사채는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네, 주식회사. 일반적인 회사가 발행하고요. 회사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가지인가? 일반 사채. 네 가지 왼쪽에 조그만 글자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채가 있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자, 전환사채는 뭐냐면 사채예요. 그러니까 채권이야, 채권. 채권인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사채는 채권이라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채권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주식으로 바꾸진 않아요. 주식으로 바꾸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상황 봐가면서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고 끝까지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증사채는 금융기관이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사채나 일반사채보다 훨씬 믿음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채겠죠. 그 다음에 왼쪽엔 조그만 글자로 나오는데 우리 밑에 설명이 없으니까 하나 적어 놓을까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유상주,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할 때 돈 내고 주식을 사갈 수 있잖아요. 그 유상주가 발행되면 이 사람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이런 뜻입니다. 유상주가 발행되면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주식과 채권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네모 치고 선생님은 안 치지만 여러분도 별표도 한 100개 쳐놓으세요. 자, 주식하고 채권은 뭐가 다르냐? 먼저 둘 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결국 자기 돈이에요. 자기 자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 자본이 된다 그랬고 계정 과목이 아니구나. 회계 처리할 때 자본이 되고요. 채권은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발행하냐?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해요. 정부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럼 정부는 뭘 발행할 수 있냐?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단체들은 채권. 물론 주식회사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 언제까지? 주식은 자기 자본이니까 영구증권, 다시 말해서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주식은 계속 가요. 하지만 채권은 이거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네. 회사 해산 때까지 계속 가는데 채권은 기한부,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만 가요. 소유자의 지위. 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가 돼요. 다시 말해 회사의 주인이 되는데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자, 원금 상환은 주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고요. 나중에 주식은 경영에 참가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뭐였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도 참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채권은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요. 남인데 우리 회사에 관여하면 안 되지. 자, 이익 배당은 주식은 이익이 생길 때만 배당해줘요. 회사가 영업을 잘 못해서 손해를 보면 이익 배당을 안 해줘요. 하지만 채권은 이익에 상관없이 언제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가서 증권의 유통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증권회사가 이 거래하는 유통시장은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잖아요. 여기 세 개 다 지금 한국거래소에 있는 시장이에요. 아니구나. 제3시장은 한국거래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라서 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그 밑에 게 중요해요. 그 밑에 거. 자, 증권 거래 원칙. 오른쪽에 있는 증권의 매매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증권 거래 원칙만 볼게요. 4개인데 4개 잘 기억해야 돼요. 증권을 사고 팔 때 어떤 원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가격 우선의 원칙인데요. 저가의 매도 호가는 고가의 매도 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 호가에 우선한다. 선생님도 버벅거리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한 글자씩 볼게요. 저가란 낮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는 판단 얘기예요. 호가는 부르는 가격, 부를 호자거든요. 부르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도 호가라는 것은 팔 때 부르는 가격. 그러니까 나 10,000원에 팔 거야 하는 게 이제 매도 호가예요. 근데 저가니까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는 이 말이에요.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는 고가, 높은 가격이겠죠. 높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는요. 싸게 파는 사람께 팔린다 이 뜻이에요. 당연하죠. 이 똑같이 이래 물건 사과 2개 갖다 놓고 한 개는 사과가 1,000원이고 한 개는 사과가 10,000원이에요. 똑같은 사과야. 그럼 사세요. 그럼 어느 게 팔리겠어요? 1,000원짜리 사과가 팔리죠. 그 주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낮은 가격이 팔려요. 반대로 고가의 매수는 산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고가,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보다 우선한다 이 말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사과를 사려고 해.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갖고 그 사과 1,000원 줄게요. 그러고 어떤 사람 와서 10,000원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렇죠. 10,000원 부르는 사람한테 팔겠죠. 그러니까 고가를 부르는 사람한테 판다. 이런 고가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판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매도인이 있어요. A, B, C 3명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는 판다고 얘기했죠. 팔 때 가격을 불렀어요. 난 10,000원에 팔래. 난 12,000원, 난 13,000원에 주식을 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매수인인데요. 나는 15,000원 이하면 사겠어.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결국 누구하고 거래하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사는 사람이면 어떤 가격을 산다고요? 낮은 가격을 사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ABC가 파는데 그럼 13,000원 거 살게요 하면 바본 줄 알아요. 싼 가격을 사야지 여러분. 따라서 A, 싼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고요. 동일한 가격의 호가의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에 부르는 가격일 경우에는 먼저 주문된 호가가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처럼 ABC가 물건을 팔려고 나왔는데 똑같이 10,000원을 불렀어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3명 중에 누가 거래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부르는 시간을 보니까 한 사람은 12시 2분, 이 사람은 12시, 이 사람은 12시 1분이에요. 자, 나는 누구와 거래가 성사될까요? 그렇죠. B하고 성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일 경우에는 먼저 부른 사람, 먼저 가격을 얘기한 사람이 하고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거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수량 우선의 원칙은 가격도 똑같고요. 시간도 똑같아요. 이게 컴퓨터로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도 똑같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다수의 수량이 더 많은 사람하고 거래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A, B, C가 다 10,000원으로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컴퓨터상으로 호가 시간도 다 12시예요. 그런데 A는 50주 팔겠다 그러고 B는 100주 판다 그러고 C는 200주 판다 그래요. 나는 지금 500주 사고 싶은데 500주 사고 싶으면 다 사도 되는구나. 일단 첫 번째로 누구하고 거래가 성사되냐면 여기 있는 요 사람. 제일 많은 양을 부른 사람. 200주란 말은 200장이란 뜻이에요. 200장을 부른 사람하고 거래가 성사돼요.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은 증권사의 자기 매매보다 고객의 위탁매매가 매매 효과가 우선하는데 이건 우리가 증권회사 배울 때 증권회사의 업무가 자기들도 투자하고요. 고객 투자도 도와줘요. 타인 매매도 도와주거든요. 그럴 때 똑같으면 자기 거 팔면 안 되고 고객 거 먼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A하고 증권회사가 같이 똑같은 주식을 10,000원에 12시에 100주 수량까지 똑같이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거하고 거래가 되느냐면요. 증권회사가 자기가 아니라 A라는 고객 거를 먼저 거래 성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